이팔성하고 비망봉에 나온 거 보세요. 그리고 삼성한테 자기 소송을 무슨 청와대 그 직원들을 가서 도우라 그러고 1억씩 막 뇌물 받고 현금으로 그래갖고 공천도 해주고 그거 돈 나르고 그거 회계장부 쓰고 당시에 그 금고 열고 이런 분들은 다 감옥에 있고 그리고 아들, 부인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사실. 뭐 하는 짓이야. 금방 사과하겠습니까? 사과하면 정치인이가 사과하면 그 정치인이가 당연히 안 하지. 그래서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반갑습니다. 전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재밌습니다. 네. 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2023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시즌5 데일리키, 줄여서 데일리키 10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스튜디오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니 뭐 실화입니까 이거 왜 안 해? 실화냐? 자, 정혁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외람둥이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나오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게 신문물을 이렇게 접한 지가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한 4년을 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이제 외갓 또 애들이 또 외부 애들이 와가지고 또 하는데 스튜디오를 내주신 우리 라디오 PD님들 선배 후배님들께 감사 인사를. 그 스튜디오 그 우리 선물 받은 거 많이 보관해 놨는데. 그거 지금 다 옮겨놓고 지금 다 옮기고 있어요. 아, 옮겨 왔어? 네, 지금 트레일러로 엄청 옮기고 있어요. 지금 엄청 선물 옮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옮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임 작가님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2023년의 포부, 꿈, 희망, 목표 없죠? 네. 아, 있습니다. 제가 새해 목표를 거창하게 세워가지고 쉣.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목표? 아니, 세대는 질문 드리더니 벌써 죽어. 일단 제가 운동을 끊어서 어제 운동을 하고 오늘 쉣. 아침에 샐러드를 먹고 쉣. 아침에 영화관을 갔다 왔거든요. 쉣. 근데 이게 안 하던 짓을 한 번에 하려니까 지금 좀 이렇게 다크서클이 밑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약간 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다이어트, 영어. 한 번에. 이 세 개를 일단 23년에 잡겠다. 네네네. 와우. 설이 되면 네. 한번 이제 리셋 하잖아요. 아, 그죠. 그 설이 이번에 너무 빨라갖고 1월까지는 유지를 좀 해줘야겠는데? 늘 여러분도 새해 목표하시고 소망하신 바 다 이루기를 기원을 드리지만 뭐 다 되진 않겠죠. 되진 않겠죠. 하나만 해도 뭐. 하나만 해도 어디야. 똑같아. 그래서 저도 올해 목표 이것저것 세워놓은 거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이제 올해도 그렇지만은 이제 뭐 데일리키와 함께 힘든 시기, 각자 도생의 시기 잘 서로 어깨 걸고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해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1부 내가 바로 외람이 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BTS, 봉준호, 손흥민, 데일리키 렛츠고. 손흥민? 다음이 BTS, 봉준호, 손흥민, 데일리키 렛츠고. 렛츠고. 이게 템포가 이게 맞나? BTS, 봉준호, 손흥민. Let's go. Let's go. 이만큼 월클을 꿈꾼다 이 말이요. 2023년 여러분 재밌게 한번 같이 지내보시죠. 자,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타사나 KBS 기사에 중에서 외람된 질문, 외람된 기사 소개하고 질문을 더해주는 진짜 외람이 코너입니다. 자, 우리 새해 첫날 또 새해 마지막 날부터 아주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민통합과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단행이 됐죠. 자, 정인호 기자 어떤 아이템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몇 년 선고받았는지 기억나세요? 17년? 17년. 지난해 10월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징역 17년 뿐만이 아니라 벌금 130억 원, 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추징금은 불법 행위를 돈으로 그냥 갚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은 그냥 형벌 자체고 12월 27일에 사면 복권이 돼서
형기 14년 6개월이 남았는데 면제받고 그다음에 벌금 82억 원도 남았는데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오셔갖고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 주시고 지금 기도해 주시고 젊은 층 그랬어요? 근데 그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있어? 잠깐만.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자택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층이 기도한 게 어떤 근거를 말씀하신 거죠?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그 젊은 층의 특정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편지 쓰기 약간 운동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커뮤니티요? 약간 FM 코리아 이런 곳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사면 꼭 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편지를 답장을 써서 오, 보내주셨더라고요. 훌륭하다. 그 답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나 MB한테 답장 받았음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꼭 아휴. 꿈꾸시는 바 이루시길 빕니다. 응원이 됩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이 자기를 성원해 줬다는 거야? 근데 친필 그런 그러니까 걸 얼마나 사실 그 옥중에서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고 힘이 나셨겠어요. 안에서 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얼마나 그 편지를 받고. 큰 힘이 됐겠어요. 무뎌지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고령이시니까 보수 언론의 기사를 보면 정치 탄압을 받아서 부당한 형기를 살다가 비로소 이제 사면이 된 걸로 근데 그런 멘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법 체계를 우리나라 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뭐 정치 보복이란 말을 많이 했으니까 법원의 판결이 정치 보복에 이용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사가 2018년이었으니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 검찰 소환돼서 피의 사실이 막 언론에 보도된 게 벌써 4년, 5년이 지났어요. 그런 걸 다 까먹었을 수도 있고 또 그때 관심이 없던 분들은 정말 정치 보복을 당했다가 지금 풀려나신 줄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어떤 분이 사면이 됐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대통령식이나 돼서 어떻게 왜 감옥에 갔을까? 진짜 정치 보복을 당해서 그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면 되자마자 원래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감옥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 있었잖아요. 왜냐? 몸이 아파서. 왜냐? 엔간하면 다 감옥에 있죠. 아파도. 근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있지 않으면 이제 정말 생사가 정말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그럴 때만 이제 병원에 이제 있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그런 취지인데 사면되고 바로 퇴원하였어. 퇴원하고 바로 교회로 갔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봐요. 걸어서 나오셨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로 바로 가셔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명우님이 사면이 의사보다 더 명이다. 아픈 분들 사면되면 다 그냥 다 퇴원하실 것 같은. 사면 받자마자 바로 완치된 거야? 야 그러면 그동안 좀 아프면 사면돼도 당연히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랄까 되게 합리적 지적이죠. 합리적 지적. 누가 뭐 미워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 루리앱의 디스님은 야 내가 그러니까 이분도 양보왕이야. 내가 백보 양보해도 사면은 그래. 사면은 그래 진짜. 거기도 복권은 아니지 씨발이라고 하셨어요. 복권이 돼가지고 얻는 게 뭐죠? 뭐 선거에 나오시지 않겠지만 선거에 나오실 수 있죠. 피선거권이 이제 유튜브 댓글에 로버트님이 징역 2년 살고 82억 개꿀. 로또 5번 당첨된 거 아니냐? 그러네, 진짜. 사면 테크라고 하죠. 와,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또 킹 받네. 로또 5번 된 꼴이에요. 82억 개꿀.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국민 메시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젊은층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대국민 사과는 했습니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은 했는데 심려를 끼친 게 아니에요. 뭐 이 댓글 보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애정 어린 댓글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또 우리가 또 뭐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사면을 의아하다 이런 말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환영하는 댓글도 많이 있었어요. 소개해 주시죠, 임 작가님. 유튜브 댓글에 지니지니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은 좀 매기는 것 같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굳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나요? 하긴 지지율이 아,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매기는 것 같아. 나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 네네. 아무튼 네, 팬코리아 댓글에 고구마튀김님이 이명박 사면이 그렇게 깔 일인가 싶음. 이명박 나이가 80대임. 거진 5년 만에 사면된 건데 사면돼서 더 살면 더 얼마나 살겠음. 남은 여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굳이 또 대댓글로 아니, 자, 온 건데. 이게 그럼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사면시켜줘야 되나? 아무튼 대댓글 소개해 주시죠. 대댓글에 우물한 개구리님이 그치 전두환처럼 사람 학살한 것도 아닌디. 니값.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아니 사람 학살하면 사형 당해야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전두환은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아야지. 근데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씨를 사형 선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명박 씨의 이제 공소 사실을 보면 공소 사실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를 다 마치고 기소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다스 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밝혀졌죠. 이명박 씨가 다스의 이제 비자금 조성인데 이게 약 350억 원이죠. 그래서 이제 다스로 뭐 비자금을 조성하고 뭐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뭐 승용차를 매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수많은 뭐 혐의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것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말고도 정말 창피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일단 다스의 그 뭐 추억의 BBK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미국에서 했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돼서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소송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죠, 이건 명백하게. 뿐만 아니라 삼성한테 소송비를 대납받았어요. 삼성이 그 소송비를 내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횡령하고 뇌물로 또 받은 거지. 그리고 그 유명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그게 합쳐서 한 22억 됩니다. 그리고 또 김소남 전 의원 공천을 해달라고 또 한 2억 원을 주죠. 그 밖에 뭐 최땡땡으로부터 뭐 5억 원, 손땡땡으로부터 2억 원, 이땡땡으로부터 3억 원. 이게 다 2007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게 확실시 될 때 뇌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걸 다 받은 거야. 뿐만 아니고 이 수사 과정에서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할 때 대통령 기록물들이 나왔죠. 대통령 기록물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거야.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 대통령 기록물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본인은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소사실로 기소를 한 내용들인데 대부분 인정이 됐어요. 다만 액수가 좀 조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22억 원의 뇌물을 준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비망록을 보면은 이게 진짜 이게 뇌물 받은 그게 아니고 너무 이게 창피해. 그 약간 그 이렇게까지 했다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팔성 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즈음에 자기를 국회의원이든가 금융위원장이든가 안 되면 산업은행장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시켜줬어. 돈만 받고. 자기가 시켜달라는 걸 안 시켜준 거야. 물론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됐긴 했지만 그래갖고 그 비망록에다가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본인이 쓴 글이에요.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단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이 이제 이렇게 돈을 지원했는데 인사상 혜택이 없어서 분개한 거다. 이 돈을 준 증거로 본 거죠. 그리고 뭐 양복까지 맞춰줘 갖고 그 통이동에 이명박 당선인 사무실에 그 양복 치수제로 재단사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복값만 얼마냐 했는데 여기 수천만 원을 썼대요. 뭐 이런 일이 허다해요. 혐의상 그 공소 사실을 보면. 뭐랄까요? 이거 대통령의 어떤 비위 사실 치고도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받아 드신 거예요.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 악착같이 다 받았어. 결과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의 유죄 판결 난 혐의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하고 뭐 사죄하고 했습니까? 인정 한 번도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인정을 한 적이 없고 비망록 얘기 조금만 더 드릴게요. 네. 비망록이 이게 적나라하게 왜냐면 이게 결정적인 단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 뭘 시켜줘야 된다는 좀 스트레스는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서로 급이 안 맞은 거야. 너 이거 할래?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 자리가 아닌데. 그게 이제 3월 7일에 2008년 3월 7일이면 그 2007년 12월에 당선됐으니까 완전 임기 초잖아. 제일 셀 때. 청와대에 자기가 들렀어. 이팔성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리를 이야기해서 거절했다는 걸 써요. 야 그건 아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 그래 뭐 그거라도 근데 탈락해 거기 낙하산이라고. 그래서 일기장에 또 적어 MB가 원망스럽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지. 다시 MB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것은 왜일까? 자아 성찰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배알도 좀 마음씨도 좋아. 그로부터 3일 뒤에 3월 26일에 김윤옥 여사님 생신 일본 여행 중에 산 시세이도 화장품 가로치고 16만 엔 선물로 보냄. 그러니까 계속 그렇다고 막 대통령이 된 살아있는 권력과 척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3월 28일에 MB와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모로 괴롭다. 난 그에게 약 30억 원 지원했다. 뭐 쭉 하고. 그 다음에 4월 3일에 3억 원을 차에 싣고 한강호텔 주차장으로 향했다. 다음 날 새벽에 12시 30분, 새벽 12시 30분에 도착하겠다고 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트렁크만 열어두라고 했다. 1억 5천만 원 든 두 가방을 차에 싣고 떠났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4월 14일에 이상득 이제 형 부의장이 국회 부의장이죠. 급히 오라고 연락해서 만나고 나서 무슨 내용을 대화를 했는지는 안 나오고 한마디로 침 뱉고 싶었다. 나쁜 자식. 일기장을 되게 재밌게 쓰시네요. 진짜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범 아니에요? 액수가 커서 그렇지? 이런 분이 이거 대통령 재직 중에 이렇게 그냥 돈 받고 또 돈 받고 심지어 그냥 꿀꺽해서 뭐 당사자가 나쁜 자식 뭐 이럴 정도로 이렇게 죄질이 안 좋은 분이에요. 무슨 뭐 억울하게 정치 보복을 당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이 여러 가지 뇌물 공여의 혐의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명박 씨의 금고지기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라든지 이영배 금강, 그러니까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검찰 소환을 조사를 받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심지어 이분들 다 구속됐어요. 이분들은 풀려났습니까? 이분들은 풀려났나요? 그리고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은 이명박과 함께 꼭 나오는 게 김윤옥 여사와 이시영 씨야 아들. 아주 이 아들. 김윤옥 여사는 특히 그 다스 법인카드로 뭐 온갖 군데 다 긁었어요. 뉴스타파가 당시에 보도했는데 그 다스 법인카드가 쓰인 내역을 봤더니 룸사롱, 단란주점, 호텔 안마시술소 여러 군데 퇴폐업소가 또 나왔어요. 그럼 뭐 이명박 씨는 아니겠지만 누가 썼겠죠. 수사 받았나요? 불기소했어요. 검찰이 결국은. 이 금고지기들 소위 얘기하는 실모집만 지금 계속 원망하고 있고 본인은 막 소망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갖고 뭐 무슨 뭐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뭐 젊은 층 어쩌고 이거 무슨 말장난 장난칩니까? 뭐한 짓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씨를 특별 사면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폭넓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영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명한 당시 화면 이거 아시죠? 보시죠.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중간 수사 결과 중간 발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했어요. 사진 여기 보이잖아. 지금 법무부 장관 방금 하신 그 말씀 하신. 후리하게 이제 요즘에는 또 80 뭐 굉장히 정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생 시작이라고 또 생각하시죠. 정정하셔. 또 보니까 뭐 발걸음 누름도 좋으시고 아주 건강해 발걸음 아주 보이시잖아요. 가볍지. 이제 좀 있으면 테니스 치러 나오시겠지. 그러게 테니스 좋아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씨만 사면된 게 아니라 이번에 1,372명이 사면이 됐어요. 이게 뭐 이명박 씨뿐이 아니고 이제 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도 화제가 됐는데 사실은 이명박, 김경수에 가려진 더 이상한 사면들이 많아요. 자 이제 댓글 보니까 일단 개드립에 11111님이 야 다 풀어주네 참나 맨날 이질할 거면 법원이 왜 있냐? 그러니까 왜 굳이 누군 뭐 풀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왜 그러는지 또 파리국 댓글에
국가기밀 유출하는 사람도 사면됐네요. 불과 며칠 전에 유죄 판결 본 것 같은데 이런 분 말씀하셨고 또 파리쿡에 측근은 판결 2달 만에 사면해주고 전 검사 출신은 판결 12일 만에 사면해주고 이게 공정한 거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좀 의아하게 사면이 됐는지. 자, 일단 최경환부터 보죠. 최경환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경제부총리였죠. 우리 그 유명한 초이노믹스. 그렇죠. 집값이 그때 다 올랐죠. 물론 그 이후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올랐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이제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5년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작년 3월에 가석방 됐거든요. 그때 왜 이분이 구속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부총리니까 이제 예산을 총괄하잖아요. 국정원장한테 돈을 받고 예산을 증액해준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돼서 정말 깔끔한 혐의네요. 근데 깔끔한 혐의인데 깔끔하네. 공판 과정에서의 그 찌질함 1억 원을 안 받았다고 빡빡 우겼어. 그랬는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자기는 1억을 안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돈을 준 이병기 전 원장도 구속이 됐을 거 아니야. 이분이 공판에서 매겼어. 피고인 신문에서 최경환이 요구해서 준 돈이 아니고 자기가 고마워서 준 돈이다. 인간적으로 최경환한테 미안하다 이랬어. 근데 이거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줬다고 한 거잖아. 그치. 최경환은 나 돈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건 당시 신문 기사로 나왔는데 최경환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병기의 증언 전부를 부인했고 그 과정에서 이병기와 말다툼을 했다. 야, 너 돈 안 줘. 내가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법원에 싸운 거예요. 공판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계속 공판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돈을 준 정황이 나왔어요. 2014년에 1억을 든 가방을 들고 정부 서울청사 안에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테이블 밑에 가방을 두고 왔다. 실무자의 증언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최경환이 나중에는 이걸 1억 원을 안 받았다 그랬다가 이 돈 자체의 성격이 이게 청와대하고 얘기가 된 줄 알고 받았다. 나는 그런 대가성 있는 거 몰랐다. 뭐 그래갖고 결국 법원이 다 받았네 이러고. 하고 내 심한 말 나올 뻔해. 하고 5년형을 해서 선고했어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근데 이런 분을 풀어줘갖고 나와갖고 뭐라고 했냐? 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문자를 돌렸어요. 뭐라고 돌렸냐면은 2018년 모진 정치 탄압 속에 여러분과 이별을 고하고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고의 세월이라는 옥중 생활이었지만 여러분께서 늘 함께해 주신 덕분에 4년 3개월 1550여일 동안 양심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떳떳하다 이런 마음으로 꿋꿋하게 살아오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미력 하나만 힘을 보탬으로써 성원에 보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된 거는 국회의원으로 구속된 게 아니고 경제부총리로 구속됐는데 일단 자기 지역구로 내려갔어. 경산으로. 그래서 경산에서 이런 문자를 돌리고 무슨 기자간담회 오찬도 하고 야. 막 현수막도 붙였어. 막 최경환 전 부총리의 사면 복권을 축하합니다. 정치 보복의 희생양 하고 무대기 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결국 다음 총선에 나오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뭐 나오시는 거야. 본인이 뭐 사면 복권돼서 피선거권이 부활됐으니까 나오시는 거야. 본인 자유인데. 정치 보복이라는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정치 보복이에요. 이병기 전 원장한테 1억 원 받아갖고 뇌물 받아갖고 구속된 거잖아요. 뇌물을 준 게 정치 탄압이라는 거 아닙니까? 뇌물을 준 나가 분도 함정에. 구속됐었고 다 같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과 경제부총리예요. 이게 어디가 정치 보복입니까? 또 어떤 분들이 사면됐죠? 이제 우병우 씨는 뭐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었는데 복권이 됐고 뭐 조윤선, 우병우, 그다음에 김태효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 차장 아시죠? 이분은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대외전략기획관이었는데 대외전략기획관 당시에 이제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해 10월 불과 2022년 10월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걸 싹 지워줬어요. 그 빨간 줄 근거를 없애줬어. 그러니까 이제 범법자다 이런 꼬리표를 떼준 거야. 이게 지금 이 거물급들의 이상한 사면에 가려서 잘 부각이 안 됐죠. 그리고 뭐 우병우, 김기춘, 조윤선, 남재준, 뭐 아까 말한 이병기, 뭐 그리고 저 문고리 3인방, 안범근, 이재만, 정호성, 뭐 당시에 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뭐 이런 분들 다 사면이 됐고, 뭐 원세훈, 추억의 이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그리고 진짜로. 김성태. 어?
그래요? 김성태 전 의원 기억나시죠? 네. 대들기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네. 그 죄질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죠. KT 회장 국감에 증인 채택 안 해주는 대가로 자기 딸 채용. 그쵸.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맞다고 해갖고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감옥엔 안 갔지만 강병수는 뭐 한겨? 복권돼서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어요. 또 이제 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치 탄압의 성향입니다. 아니 적어도 사과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자기 잘못 없다 그러고 정치 보복이라 그러고. 근데 저도 뉴스를 볼 때 사실은 이분들 말만 나오잖아요.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좋다 이런 말만 주로 보고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혐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실 저도 막연하게 이분들이 눈꽃만큼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들으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 정도로 뻔뻔스러울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앞에 뉴스를 다 보고 그걸 다 기억을 해야 이게 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뉴스를 좀 띄엄띄엄 봤다거나 최근부터 뉴스를 보기 시작한 분들은 역시 야당이 정치인들은 정치 뭐 보복을 역시 하는구만. 정치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구만. 끊어야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보는 분들도 댓글에서 많이 보였어요. 아니 이명박 씨 그 나와갖고 이제 좀 고령,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에 비하면 좀 이렇게 외모가 맞아요. 이제 좀 연세가 드신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나와갖고 뭔가 되게 우아하게 일단 본인이 다니던 소망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 때리고 돌아와서 뭐 직접 본인이 읽진 않았지만 계속 그때 특보 자막으로 뭐 젊은 층에게 뭐 감사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고 뭔가 되게 우아해 보이잖아. 막 내가 그동안 부당한 탄압을 받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넘어가겠어.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겠어. 이팔성하고 비망록에 나온 거 보세요. 그리고 삼성한테 그리고 자기 소송을 무슨 청와대 그 직원들을 가서 도우라 그러고 그 이 돈 많은 분이 막 1억씩 막 뇌물 받고 현금으로 그래갖고 공천도 해주고 그 뭐야 그거 돈 나르고 그거 회계장부 쓰고 당시에 그 금고 열고 이런 분들은 다 감옥에 있고 그리고 아들 부인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당시 기사 찾아보면은 기소 하나? 뭐 이런 기사 엄청 많아. 촉각 뭐 MB만 감옥에 갈 수도 뭐 MB랑 이 도화선이 될 수도 뭐 예측 기사들이 많아요. 결국은 아무도 지금 관심 안 갖잖아. 김윤옥 여사 뭐 미담만 나와요. 무슨 중앙일보 오늘 기사 보니까 김윤옥 여사가 병실을 지키면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실에서 잤다. 이명박 대통령 농담했대. 리모컨은 저 부인이 다 조정을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럼 뭐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억압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막 부부가 힘들게 막 서로 그래도 사랑을 잃지 않고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특별 사면 우리나라가 특별 사면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한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임 작가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이버 댓글에 LGDL님이 사과 없는 사면은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 얘가 전두환이다. 국민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죽을 때까지 사과가 없이 죽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한을 품었는가? 이명박도 사과가 없다. 계속 가봐라. 또 네이버 뉴스 댓글에 신스님이 법치국가라면서 정치인과 기업인에게는 온정이 있는 그런 나라. 특별 사면을 많이 하니 나 같아도 비리 운영하고 하겠다. 또 트위터 게시글에 담비와 미미님이 이번 특별 사면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이들을 수사하고 기사한 검사로서 스스로 다룬 사건 자체를 부정하며 되돌리는 것. 본인들이 사실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본인들이 사면 대준 거잖아요. 뭐 드라마틱하네요. 전지전능하네요. 진짜 신이네 진짜. 감옥도 넣었다가 본인들 감옥에서 빼주고. 그 브리핑한 그 화면이 남아 있잖아요. 너무 불과 얼마 전이에요. 참 너무 이 세상이 극적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 여행을 갔다 왔는데 부산 여행에서 택시 기사님이 여러 명을 만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부산에 있는 동안 이명박 씨가 이제 사면됐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사면돼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 그 우리끼리 이명박 대통령 사면됐다. 진짜 뭐라고요? 젊은층이한테 고맙대. 막 그런 얘기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뒤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앞자리에 앉아갖고 사과했어요? 사과했어요? 계속 그것만 물어보는 거야. 그때 이제 기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궁금증은 적어도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과 받는 것도 막 감묵해야 되는
감지덕진 그런 사회가 돼버려가지고 사과도 안 해. 그래서 사과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택시기사님이 금방 사과하겠습니까? 사과하면 정치인이가 사과하면 그 정치인이가 당연히 안 하지. 그래서 또 그때부터 이명박 욕을 한 20분 정도 계속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면권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픈 현대사가 있잖아요. 그때 역사는 청산이 됐는데 법적인 청산이 안 된 사례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도의 역사적 정무적 판단으로 사면을 한다면 그 사면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권위를 갖겠죠. 근데 이렇게 완전 전 정부 측근들, 심지어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들, 누가 봐도 저쪽 편인 사람들을 아무 제한 무슨 뭐 조건 없이 그래갖고 지금 아까 1억 안 받았는데 우기다가 받았지만 그 돈은 그 돈이 아니었는데 이런 파렴치한 말바꾸기를 한 분도 무슨 뭐 제가 정치적 탄압을 뭐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다시 넣으면 안 되나? 사면 취소. 아 이게 듣고 있다가 사면 취소권을 저는 좀 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 너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왜냐면 집행유예 같이 봐서 조용히 살아라. 죄를 반성하고 아니 나와서 정치 탄압을 하면 어떡해? 그러면 사면해준 사람이 뭐가 돼? 우리나라 법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 법관들이 판사들이 이거를 다 보고 객관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 취지 아니에요? 그 본인이 그 검사였잖아. 우리나라 언론 특히 기자들 그 진보 언론 진보적인 언론의 기자들조차 이제 독자들 시청자들 청취자들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이 법원의 판단은 어쨌든 존중은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유권자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법원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는데 신문 기사에서 그걸 충분히 비판하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렇죠. 하지만 기자들은 최후의 보루처럼 법원 판결은 존중하자는 뭐 기자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자들과 그 일반 유권자들, 구독자들, 청취자들과 다른 점이 거기 같아요. 근데 기자들이 만약에 그런 잣대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법원 판결은 존중하자. 우리가 비록 사법농단을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우리 법원 판결로 보자. 이렇게 본인 스스로의 내적인 기준을 삼았다면 이런 식으로 법원 판결을 정말 우습게 형해화시키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이게 사면권 자체도 그런 행위지만 나와서 헛소리하는 것도 아니 내 말이 고마워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 우리가 뭐 풀어줄 테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오자마자 무슨 뭐 비장하게 그렇게 하시면은 언론이 이거는 짚어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1,000몇 명이 넘었기 때문에 정치인 한두 명만 딱 해준 건 아니고 뭐 임신 중인 수용자 그리고 생계형 절도 뭐 중증 환자분들도 사면됐는데 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만 10명 안 돼요. 뭐죠? 무려 8명. 사면권 자체에 대한 비판은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됐지만 나온 분들의 언행은 참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사면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정치적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이게 뭐 보장돼 있는 거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뭐 줄일 수도 있고 뭐 늘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나온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심지어 헌법이에요. 헌법을 고쳐야 돼요. 사면권을 손보려면. 그래서 유호윤 기자 아시죠? 독일에 지금 베를린 가 있는 유호윤 기자가 한국의 신년 특사가 1,373명이라는 걸 듣고 놀라가지고 알아봤더니 독일은 5년 동안 대통령 사면 11명 한대요. 그래서 보통 임기 동안 뭐 11건, 14건, 뭐 28건 뭐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면제도 우리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해요. 아무튼.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독일은? 사면권이 없는 게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저도 그럴 거면 판결을 왜 하나? 이명박 대통령 구속 수감 될 때도 17년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다들. 또 그런 게 그렇지 그러니까 박근혜 씨도 전 대통령 박근혜 씨도 이제 들어갈 때 뭐 2, 3년 있다가 나오겠구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실제로 뭐 그렇게 됐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저조차도 대통령 뭐 몇 년 받아봤자 바로 나올 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도 뭐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질 수 있겠다. 그렇지. 어차피 나는 이거 걸려도 뭐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 좀 태만 내다가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소리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니 이게 이런 게 특권이에요, 특권. 이런 특권을 저는 좀 정말 조금으로 한정해서. 근데 우리는 8.15 때도 광복절에도 특사해주고 신년에도 해주고. 이명박 씨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재호 씨가 뭐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서 그 전직 대통령이 일단 감옥에 수감됐으면 그 모든 처벌을 한 거다. 그거 자체로 그냥 이제 더 이상 뭐 그 사람의 뭐 명예와 정치 생명을 다 끊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감옥에 계속 두는 건 무의미하다. 뭐 이런 주장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너무 납득이 안 가요. 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공직자들 사면하면서 근거로 이거 말했잖아요.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하는 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뇌물 받고 이런 게 직무상 잘못된 관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고. 그 자기 소송을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보내갖고 도와주려고 한 게 그 직무상 관행.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관행이면 누가 앞에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관행이죠. 비자금 조성한 거 그 다스 비자금 그 피해자가 누굽니까? 소액주주들 아니야. 그 파렴치범이에요 진짜. 그런데 불구하고 시원하게 사면 복권까지 되셔가지고 82억 세이브 하시고 자유롭게 살고 계시고 교회도 가시고. 뭐 이제 앞으로 막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그런 것 지금 따지잖아요. 이게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안 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사면돼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시에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앙금을 못 푼 거다. 뭐 이런 해서 무슨 무협지 같은 이런 의미 없는 기사만 쓰잖아요. 뭐 그러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이야 그게 국민들하고. 나왔는데. 토론에서 그냥 뭐 패널들이 그냥 말로 하면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술자리에서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들이고 그런 수준이고 그런 기사만 써요. 전 대통령 이명박 씨 사면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올 때 국민들이 반대 많이 해서 안 한다고 한번 해가지고 한번 넘어갔었던 적이 있잖아요. 왜 지금은 다 다른지. 사람들 마음에 그래 원래 정치인들은 그래 원래 권력자들은 들어가도 금방 나오지 이런 어떤 허탈감 이런 거를 더 주는 걸로 생기는 마이너스가 더 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대로 국민 대통합 이걸로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플러스가 더 클지 각자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는 대리기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대구의 신천지 핍박자 숙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천지 교인분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었는데 거기에서 코로나가 이제 엄청 확진자 많이 나와가지고 그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그곳의 현장을 다녀온 이도윤 기자 모시고 지금 그 아파트에는 유령만 산다라는 보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빠밤.